그래서 여기는 팔방갈 소개하니라고 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 중국 해우라는 지방에 하자평이라는 그 이제 사령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편모스라에서 형님 한 분이 있고 지차로 자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참 어머니 밑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글도 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사령이라는 그런 이제 지방 사령도 지내고 그랬어요. 그러던 분인데, 어머니가 자기가 이제 밥술이나 두고 먹고 살만 할 적에는 지차로서 어머니 복량이 극진했다 그래요. 한 끼도 고기 반찬 없는 음식을 대접해 본 적이 없고, 부모가 먹다가 남은 것도 딴 사람을 주지, 당신은 어머님 살아 계실 적에는 한 번도 고기 반찬을 먹어본 적이 없고, 맛있는 채소 반찬도 어머님 다 드리고, 남는 건 가족들 드리고, 당신네는 험한 음식만 자시고, 또 좋은 옷을 입어본 적도 없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때마침 명나라 말년인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대요. 숙년이 들어가지고 지방이 뭐 얼마나 어려웠는데 또 난리까지 일어나가지고 어머님의 시신을 염막에다가 모셔놓고 8년 동안에 장사를 못 쳤대요. 엄청 그때는 이제 지방이 흉흉하고 먹을 것도 없고 흉년이 들었고 난리가 나가.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시자 지방 조그마한 그 관리직도 사임을 하고 좋은 옷도 안 입고 그 어머니 복량에 극진했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 복량을 염막에 모셔놓고 하루도 거기서 떠날 날이 없었고, 겨울이 돼도 뜨신 방에 잠자본 적이 없고, 여름이 되면 시원한데 쉬어본 적이 없고, 항상 그 염막을, 어머님 시신을 모시는 염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굳은 음식에 굳은 옷에다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집안 살림거리는 또 말도 아니잖아요. 형편이 없어. 그 집에 피가 새가지고 사람이 거치할 수 없는 형편이 돼가 있고, 당신은 몸이 여의가지고 형편이 무인지경으로 보기조차도 민망할 정도로 피골이 상접해가 있는데, 하루 쌀 한 주먹씩 가지고 죽을 써가지고 겨우 죽지 않을 정도로 몸을 지탕하면서 어머님 염막에서 떠나질 않았대. 그러다 보니 집이 비가 새가지고 형편없고 그래. 그래서 이제 조카, 장손이지요. 형님의 맏아들이 보니까 당신네가 해야 될 효도를 삼촌 혼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집에 보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그 집을 곤치드리려고 하니까 그것도 반가워하지 아니하고 어머니 시신을 장례도 치지 못하고 이렇게 염막에 모셔놓고 있는데 내 집이 헐었다고 곤칠 수가 있느냐. 언제든 간에 어머님 장례를 치룬 뒤에 그래 참 내 집을 곤치고 내가 저걸 할지언정 그때까지는 내 집 곤치고 비샌다고 좋은 집에 편안하게 쉴 수 없다고 못 곤치게 해가지고 그 피가 새는 그 속에 자기 자식 가족들을 쉬게 하고 당신은 염막 앞에서 이제 참 8년을 시모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장사칠 형편도 되고 사회도 안정이 되고 또 이제 비도 오고 또 흉년이 멎어지니까 장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지극한 효도, 살아생전에 한 효도하고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 한 효도가 이제 참 극진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까지도 그 이제 참 그 해우 지방의 사령으로 있던 이제 참 하자평의 효도가 이국 땅 우리나라에까지도 전해져 가지고 우리나라 효자전 같은 데도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야. 이와 같이 해도 부모 은혜는 다 갚지 못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는데, 우리는 그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주고
미기 주고 잎이 줬지요. 가르쳐 줘가지고 오늘날을 있게 했는데도 조금 무슨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막 원수같이 생각하고, 자식은 말이라 불호를 해도 100분 잘못하다가 한 분 잘하면은 100분 잘못한 건 다 잊어버리고 한 분 잘한 데 넘어가고, 부모는 1000만 분 뭐 참 자기에게 잘했지만은 잘한 건 다 잊어버리고 한 분 섭섭한 거는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라는 거예요. 지 새끼 잘못하는 거는 안 보이고, 잘못을 해도 섭섭한 거는 잠시고, 그러면 한 번 잘하면은 섭섭하던 생각 다 잊어버리고 잘하는 모습,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자랑이 끌어지고, 부모는 한평생을 당신한테 다 바쳤지만은 부모가 하는 잔소리는 잘 때라고 하는 소리지 미워서 하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는 게 부모 말이라. 그런데 그거를 듣기 싫은 소리는 원수같이 생각해가지고 오도 가도 안 하고. 내 어느 날 텔레비를 이러고 보다가 보니까 이제 참 어머니가 아들 형제를 길렀대요. 길렀는데 어째 이제 참 머리가 좋아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이 돼가 되는지는 모르겠더라고. 공무원인데 그 여자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좀 어머니 마음에 안 드니까 요즘은요 죽도록 낳아가지고 길러가 가르쳐 놔도 시집 장계를 마음대로 못 보내보는 것이 요즘 부모들이야. 옛날에는 좋기나 싫기나 간에 부모가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가야 되거든. 그 부모가 있고 없고, 요즘은 신랑 신부 가치가 어디에 정해졌나 그러면은 남자는 직장가 한 달에 받는 월급과 또 결혼할 때 해주는 다이아반지 카레트 수에 신랑 가치관이 정해지고, 여자는 신부는 지참금이 얼마나 되고, 양놈 말로 이제 키, 우리나라 말은 열쇠라 그러지. 충청도 말로 그거 쇠대라 그런다 그러지. 거기에 이제 몇 개를 지참하고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부 가치관이 정해진대. 그런데 있는 집 딸과 돈 가지고 시집 와가지고 남편하고 화합해가 남편 말 잘 듣는 사람 잘 없어요. 잘 없어요. 나 그런 걸 한 번씩 본다고 우리 젊은 스님들이 엄청 나를 늙었다고 흉을 봐서요. 그런데 뭐를 보느냐 그러면 텔레비 연속극 같은 것도 한 번씩 보거든요. 보는데 그게 현실 세상 돌아가는 거야. 작가들이 현실 사회에 돌아가는 것을 쓰지 없는 것을 꾸미가 안 쓰거든. 근데 요즘 또 이제 이래 저녁에 한 번씩 이제 9시 뉴스를 보기 해가지고 기다림이 있어 8시 반인가 하는 연속극을 보는데, 그래서 이제 친정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회사를 건축 회사를 끌어 나가는데, 그 남편은 회장으로 세워놔봐도 아무런 권리가 없고, 여자는 부회장인데도 온갖 권리를 다 가지고 남편이 이제 참 사람을 하나 열라 그랬는데도 여자가 반대를 하고 그랬었더라고. 그래서 그 이제 참 옛날 우리나라 말에 쌀 서만만 있어도 처갓집 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거 가지고 오는 거 거기 맞지만 옛날엔 그걸 안 봅니다. 딸을 치울 때는 제일 첫째 그 집 문중을 봐요. 그 집 문중을 보고, 두 번째는 부모를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당사자, 그 이제 참 인간 됨됨이를 먼저 봐요. 그리고 며느리를 보려고 하면 며느리도 물론 문중도 봐야 되고 부모도 봐야 되지만 첫째 어머니를 어머니 인간 됨됨이부터 먼저 보고 딸을 데려온다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부전자전이고 모전여전이라 그러거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인간 됨됨이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건데, 요즘은 이제 직장 봐야 되고 월급 봐야 되고, 또 이제 참 또 여자들은 처갓집 재산 죽고 나면 상속 얼마나 돌아오는가 그런 걸 봐야 되지만, 처갓집 재산 가지고 배는 부르려는가 모르지만은 사람답게 큰 소리 치고는 못 살아요. 항상 기죽어 가지고 마누라 눈치 보다가 한평생 다 사는 거야. 그래.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참 저걸 했거든. 그 부처님 경전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 제자 가운데 아주 가난해가지고 조반 석주기 어려운 그런 이제 참 제가 불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반들은 항상 즐거운 생활을 사고 감사하고 만족한 생활을 살아요.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것도 누가 준 것이 아니고 내가 다 복을 못 지어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부처님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부처님을 칭견하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또 부처님의 인가법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전생에 복을 못 지고 오늘 가난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얼마나 다행하고 감사하냐. 감사하니까 만족하고 만족이 최상의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즐거운 생을 사는데 그 두 부부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도 그 부모의 훌륭한 산 교육을 받아가지고 항상 이제 참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청년으로 자라났어요. 근데 요즘 같으면 아무리 훌륭하게 자랐더라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딸 고생할까봐 아무도 딸 안 줄라 클게야. 근데 옛날에는 돈보다가는 그지 가문과 가정과 부모와 당사자의 인간됨됨을 보기 때문에 동네의 모범 청년이라나 이렇게 서로 딸을 줄라 그래. 그래 줄라 크는 대로 다 하면 두더라고 반하고도 우수가 남을 정도로 서로가 딸을 줄라 그래요.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거절할래야 거절할 수 없는 1인 지하의 만민지 상인 영상의 집에서 그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야. 집에서 혼사가 들었어요. 근데 그런 집에 뭐 혼사를 해봐도 별로 좋은 일도 없겠지. 요즘 같으면 좋겠지. 권력도 이용하고 말이라 명예도 이용하고 하면 좋겠지만 옛날에는 별로 달갑질 않아요. 그런데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거절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혼사가 이루어졌어요. 졌는데 그 혼사를 달갑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으니 누구냐 그러면 그 규수의 어머니야. 정성의 부인, 정부인이지. 우리가 왜라는 조건이 딸리면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왜? 돈이 없나 권력이 없나 내 딸이 못났나 못 배웠나 하나도 저거 할 거 빠질 게 없는데 왜 아무것도 안 가진 시골 촌뜨기 무식한 농부에게 내 딸을 자야 되겠느냐 거기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그러니까 당사자인 교수도 내가 왜 하지만은 옛날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정하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혼사니까 할 수 없이 딸을 줘야 되고 시집을 가야 돼요. 그런 혼사는 이루어졌지만은 여인의 이 마음은 물같이 부드러워야 돼요. 근데 얼음같이 꽁꽁 얼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시집을 가놔놓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봐도 애배 저까지 그 무식한 촌뜨기 신랑을 봐도 그만 눈알로 못 배운 촌놈.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니까 수태도 안 돼요. 그럭저럭 시집살이를 사는데 한 3년쯤 살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왜 나를 이 집으로 시집 보낸가를 알게 되었어요. 3년 만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울 수가 없어요. 왜? 시집 3년을 살아보니까 친정생활하고 시집생활하고는 360도 딴 생활이야. 친정에 있을 때 아버지 인생을 보면은요. 거기까지 올라오시느라고 앞에 가는 놈 끄잡아 내리고 뒤에 오는 놈 뒷발질 해가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와가. 거기에도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남이 갖다 주는 뇌물을 뚜꺼비가 파리 잡먹듯이 말이라 넝큼 도복자르게 집어챙기는 것만 보고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남의 거는 하나 탐내지 아니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가난에 만족하고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게義務를 다하고 하루하루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 보니까 바로 이기구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 집으로 출가를 시켰구나. 하나 있는 딸, 인생이 뭔가를 알았고 참 아버지가 감사하고 고맙기가 그지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시아버지가 엄청 위대해 보이고 시어머니도 참 거룩해 보이고 남편이 그렇게 멋질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막 꽁꽁 얼었던 이 마음이 봄날 눈 녹듯이 스르시 다 녹아버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보면 수태를 해가지고 10달 만에 몸을 푸니까 금지옥역 같은 떡붕이 같은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이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눈에 넣어도 개기지도 안 하고 씹어 먹어도 막 비린내도 안 날 정도로 말이야. 노만 꺼질세라 지마 터질세라 부마 날아갈세라 금지옥역같이 기르고 있는 거야. 참 내 자식이 이렇게 귀여우면 우리 부모도 이렇게 나를 길렀을 건데 이 집에 인생을 하라고 보냈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는 출타하고 시어머니는 나들이 가고 신랑은 이제 나무찌개 짊어지고 남하러 가고 당신 혼자 남아가지고 자식은 잠재에 놔놓고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자식이 벗어놓은 빨래를 빨아가지고 한 속잔뜩 이제 삶으려고 앉혀놓고 장작불을 탁 지펴놓고 나니까 애가 앵앵 울어요. 그래서 애가 울 때는 괴로우니까 울까 이겠어. 애들이 괴로운 거는 엄마 보고 싶은 거하고 젖 먹고 싶은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 쫓아가가지고 우는 아이를 덥석 안고 단자절리 참 입에 물려가지고 왼팔을 베개 삼아가지고 떡 끊안고 이제 누워가지고 오면 애기하고 엄마가 함께 깜빡 잠이 들었다. 깜짝 깨있게 아이고 빨래 안 치나는데 바깥에 나오니 한솥 빨래 다 타버렸어요. 야단 났지요? 야단 났잖아요. 응? 그래서 그 빨래 소치를 내놓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마 참 몸둘 바를 모르죠. 그때 시어머니가 나들이를 했다가 돌아와요. 그 시어머니가 어머니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사정을 하고 사과를 해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시어머니가 아니야. 이건 며느리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야. 내가 며느리를 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상한 시어머니였은들 나들이를 갈 적에 손자 녀석을 얻고 갔으면 안 울었을끼고 안 울었으면 전미로 안 들어가 시키고 전미로 안 들어갔으면 잠 안 들어 시키고 잠 안 들었으면 빨래 안 탔을 거 아니야. 근본 원인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건 내 잘못이다. 고부간에 서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할 적에 시아버지가 출타를 했다 떡 들여다 보니까요. 다 탄 빨래 소철 놔놓고 할머니가 며느리가 서로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아이고 아니야. 쫓아들어가가 할머 이건 할머니 잘못도 아니고 아가 이건 너 잘못도 아니고 이건 내 잘못이다. 아이고 아버님 안 그렇습니다. 아이고 영감 안 그렇소. 이건 내 잘못이라고. 아니야 내 말 들어봐. 내가 젊어서 좀 더 부지런했으면 좀 더 잘 살았고 잘 살았으면 며느리께 더 큰 소철 사줬으면 큰 소철에 적은 빨래 안 쳐놓고 물 많이 부으면 안 탔을 건데 내가 젊어서는 노력 못해가 깨글렀기 때문에 이건 내 잘못이 너 잘못 아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잘못을 책임질 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줄 아는 게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난 일을 자꾸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나무 탓으로 들리지만은 사실은 그 이제 참 며느리를 보고 사이를 보는데도 물질보다가는 인간 됨됨이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